민주당 이래 유력 후보들에 대한 이제 전직 보좌진들의 폭로가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호재로 작용할 만한 이제 이런 이슈인데 사실 갑질 이런 거 비일비재해요 정말. 국민의힘이 이거 왜 자꾸 이슈화 못 시키냐면 자기들도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도 그런 거 많아요. 두 번째 주제는 이제 민주당의 이제 갑질 논란들인데 이제 뭐 민주당 또 갑질 터졌다. 이제 뭐 부산 변재수 부산시장 후보 그리고 김용남 평택을 후보 뭐 이제 이렇게 사실 이게 다 이제 뭐 보좌진들의 폭로로 이제 갑질 논란이 계속 불거지고 있어요. 특히 민주당에서 특히 뭐 이제 뭐 이제 김용남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11년 전에 뭐 이제 보좌진의 뭐 이제 조인트를 깐다고 하죠. 흔히 이제 정강이를 이제 걷어찼다 뭐 이제 뭐 이런 주장이 이제 뭐 책에도 이제 당시에도 나왔었고 이제 이게 책에서도 나온 내용인데 이제 이 전 보좌진이 이제 언론 인터뷰를 최근에 하면서 또 다시 이제 이슈가 되는 상황이고 김영남 후보는 또 이제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재수 후보 같은 경우도 이 얘기가 나오니까 전재수 후보의 전 보좌진이 또 이제 초선 당시 보좌진이었다고 하는데 이제 자기가 이제 조기를 담당하는 사람이어서 전재수 후보 의원이 이제 요청하는 곳에 자기가 직접 돌아다니면서 조기를 배치하고 그다음에 이걸 회수하는 일까지 맡느라고 뭐 이제 막 새벽에도 뛰어나가야 되고 막 이랬다 뭐 이제 되게 모멸감을 느꼈다 뭐 이제 이런 식의 뭐 실명으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가지고 또 이제 논란이 되고 했습니다. 이제 사실 이제 뭐 이런 류의 뭐 그 보좌진의 폭로로 불거지는 이제 뭐 내가 그 이런 부정적인 이슈가 부각되는 상황 뭐 선거에서는 뭐 종종 벌어지는 일들인데 특히 이제 뭐 김용남 후보 같은 경우도 11년 전이고 전재수 후보 같은 경우도 뭐 2016년 7년 뭐 이때쯤 얘기인 것 같은데 이런 파묘가 되고 있는 상황, 이 보좌진들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 이제 어떻게 좀 보십니까 우리 박 의원님? 글쎄요, 이제는 뭐 그 전직 보좌관들하고 관계도 선거에 출마할 때 미리 잘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 싶은데. 박 의원님도 전직 보좌진들과 예. 아니 근데 김용남 그 후보 저 얘기는 조금 알려졌던 얘기예요. 맞습니다. 기사가 나왔었더라고요. 네, 논란도 나왔었고. 네. 근데 그때 그냥 넘어갔는데 네. 당사자가 나타나지 않았었거든요 그때. 목격자들이나 네. 뭐 그런 풍문. 기자들 사이에 도는 이런 거였는데 이번에 당사자가 인터뷰를 해버렸어요 특정 언론하고. 네. 그래서 그때 심경 뭐 어떤 맥락에서 그게 이루어진 건지 이거를 얘기해서 네. 김용남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일 수밖에 없고 본인이 사과를 했어요. 그래서 네. 그러나 이제 사과에 사족이 좀 달렸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족을 달면 안 된다. 그냥 무조건 깔끔하게 잘못했다. 잘못한 건 네. 잘못했고 네. 그때 어쨌든 상처 입은 거에 대해서 네. 정말 이 본인 책임을 통감한다 이로 끝냈어야 되는데 네. 여전히 사족이 달려 있다 보니까는 이게 약간 꼬리 물듯이 네. 논란이 좀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리고 아니 지금 뭐 조국 혁신당이나 조국 그 후보 쪽에서는 네. 계속 김용남 후보의 정체성부터 시작해서 네.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는데 거기에 좋은 표적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평택이 미묘합니다. 음. 그 이른바 친문 친명 간에 약간 내전 네. 비슷하게 진행이 되는 데다가 조국 후보하고 가까운 구친문 그런 정치인들이 지지 선언을 하고 뭐 캠프를 방문하고 뭐 이러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반면에 또 곽상원 의원하고 그 노 대통령의 사위죠. 따님인 아, 노정현 네. 씨하고는 김용남 후보를 또 방문을 했어요. 이게 뭐냐 싶은 생각이 있어요. 네. 그래서 민주당 내전 비슷하게 치러지고 있어서 굉장히 미묘해지고 있는데 네. 어쨌든 김용남 후보로서는 좀 선거 초반하고 다르게 악재들이 음.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이게 잘 네. 타개를 해야 될 거고 네. 거기서 변수는 그 김재현 후보 혹은 황교안 후보가 변수가 될 것 같아요. 두 사람 다 일정한 지지율이 나옵니다. 아주 높진 않지만 그러니까 당선 그러더라고요. 가능성은 떨어지지만 네. 이거를 이거를 뭐 단일화 혹은 그 이후의 방식으로 네. 누가 정리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전재수 후보 논란은 그 전직 보좌진이었다는 분을 저도 아는데 SNS를 통해서 제가 아는 분인데 계속 문제 제기를 해왔어요. 비슷한 유의. 근데 그게 그렇게 큰 파장이 있거나 뭐 논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느끼는 그 주관적인 어떤 그 본인이 느끼는 피해에 대한 그런 네. 생각은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그렇게 증명되는 건가 이게? 이런 생각은 조금 들어요. 왜냐하면 처음 제기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 이전에도 그 전에도 뭐, 계속 얘기를 했었나요? 그 이전에도 전재수 후보가 뭐 네. 막말부터 시작해서 뭐 어떤 뭐 특정 지역 누구한테 무슨 뭐 양복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계속 문제 제기를 해왔는데 그게 객관적으로 공론화되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이게 이번에 김용남 후보 그거하고 맞물려 가지고 그렇죠. 네. 논란이 커졌는데 뭐 전혀 근거가 없다 전재수 후보 측에서는 그 주변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사실 이제 민주당 이래 유력 후보들에 대한 이제 전직 보좌진들의 폭로가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이제 어떻게 보면 호재로 작용할 만한 이제 이런 이슈인데 사실 뭐 이제 이런 류의 이슈 파이팅은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도 뭐 좀 들기도 하네요.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인격이나 인간성, 인성 이런 것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뭐 말은 작아도 생각보다 사람들이 느끼는 이미지는 되게 안 좋아요. 야, 뭐 사람은 멀쩡한 사람 조인타를 뭐 정강이를 막 찬다는 거야? 네. 뭐 그 사람 검사 출신이라서 그런 거야? 뭐야? 뭐 이런 식의 네. 이런 이미지가 만들어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전재수 씨, 저는 뭐 전재수 씨가 진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네. 전재수 그 의원에 대해서 저도 뭐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데 굉장히 점잖은 사람인데, 네. 근데 아마 뭐 돈을 아끼기 위해서 그것을 뭐 업체를 쓰기보다는 보좌관이 다 그거를 수거를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뭐 예를 들면 좀 정황 묘사는 좀 구체적이잖아요. 매우 구체적이죠. 네, 그래서 그때 안 가지 그 사람이 안 가져갔다고 거기서 전화 왔다. 네. 자기들이 수거했다고. 네. 넌 도대체 뭐 하는 놈이냐. 그러면서 막 그 비난을 했다는 건데 사실은 제가 알기에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런가요? 네, 네. 왜냐하면 네. 그 워낙 조기 같은 것들을 많이 갖다 줘야 되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그런 거를 누구를 업체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보좌관들이나 보좌진이 전담을 하는군요. 그런 네. 분들이 갖다 줬다가 수거까지 해오는. 그런데 이제 그 수거하는 사람이 그러면 보내줬을 때는 고맙다 그러놓고서 나중에 이제 병원에서는 치우라 그러잖아요. 네. 그럼 그거를 이제 자기가 다 정리를 하면 네. 그거 갖고 생색을 내면서 네. 내가 뭐 그런 것과 뭐 해야 되느냐 이렇게 네. 하면 이제 그 담당 그 의원이나 네. 뭐 당협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화를 내거나 뭐 이런 경우가 제가 비일비재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가 진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뭐 어쨌든 전재수 의원에 대한 이미지에 좀 약간의 어떤 흠집이 가는 스크래치 거는 정도? 뭐 사실이죠. 네. 아니 뭐 이런 논란이 커지면 좋은 건 없어요. 선거에 나온 후보한테 네. 어쨌든 그 진위 여부를 밝혀지기 전에 네. 또 이미지에 대한 어떤 판단이나 네. 이런 게 끝나버리기 때문에 이런 게 뭐 그 칼로 무자르듯이 네. 잘잘못이 CCTV가 그렇게 가려집니까? 네. 약간 논란 비슷하게 전개되다가 근데 그 이미지 타격은 이미 받는 거죠. 그래서 후보들 입장에서는 또 이런 논란이 불거졌을 때 이 논란을 대하는 태도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뭐 군더더기가 자꾸 붙거나 혹은 전혀 사실이 아닌 거면 그거는 뭐 또 단호하게 네.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근데 뭐 요즘 선거 양상이 예전하고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왜요? 보면은 이런 게 이렇게 이 재보궐선거라서 그런가? 사실 갑질 이런 거 비일비재해요. 정말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민의힘이 이거 왜 자꾸 이슈화 못 시키냐면 자기들도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도 그런 거 많아요. 아니 지금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당에서 탈당했었던 적이 있잖아요. 그 당직자 정강이 걷어차가지고 당직자 협의회에서 막 성명 나오고 난리 맞습니다. 났었잖아요. 그게 어떻게 공론화 시킵니까? 본인들도 그런데. 근데 이게 이런 게 선거 때 이렇게 쟁점이 되고 이런 게 아마 재보궐 선거라서 그런 것 같아요. 더군다나 전국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네. 부산 또 저 평택 몇 개가 이러다 없으니까 보니까는 네.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예전에는 네. 선거 때 뭐 이런 것까지 이렇게 쟁점화되고 그에 따라서 여론이 움직이고 총선 같으면은 안 그래요. 후보도 워낙 많고 너무 많으니까 이제 묻힐 동시에 선거가 사안인데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이제 뭐 저희가 이제 뭐 준비한 것들이 많은데 시간이 너무 금방 지나갔네요. 다음은 이제 아까 저희가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여의도 처방전 두 명의께 직접 물어보고 답을 듣는 Q&A 시간입니다. 이제 나는 이제 궁금한 게 많다 이제 해서 라이브 댓글 많이 남겨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한 분씩 이제 말씀드려볼게요. 먼저 우리 김채국께 말씀드리면 지금 그 스타벅스의 그 5.18 폄훼 논란이 이제 뭐 커지고 있는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충북도당이 스레드에서 뭐 이제 뭐 거기 호응하면서 맞장구를 치는 듯한 글을 써가지고 되게 뭐 이제 언론의 문매를 맞고 있죠. 이게 사실 충북도당 그 개인 운영자 개인이 뭐 약간 의도를 하고 올린 것 같은 느낌이 좀 들던데 어떻게 뭐 이런 거는 왜 이렇게 이런 게 국민의힘은 정리가 안 되는 건가요? 라고 스원님이 물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뭐 지시를 내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왜 가뜩이나 지금 그 당이 공격을 받고 있는데 그런 식의 행동을 해서 더욱더 당을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하는지 참으로 정무적 감각도 없고 물색 없는 짓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스타벅스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처음에 탱크데이라고 그래서 뭐 그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나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탁 치면 뭐 이런 네. 뭐 책상 탁 네. 이것까지 연결되니까 이건 뭔가 좀 굉장히 잘못됐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랬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네. 설마 고문치사를 그렇게 연상을- 괜찮은 것이라고 네. 생각을 해서 그걸 했다? 혹은 군사쿠데타가 그게 괜찮다 탱크를 동원해서 이 5.18에 그 시민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는데 그게 괜찮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이 사람은 감옥 가야지.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런데 왜 기업에서 그런 짓을 했지? 이게 두 가지. 하나는 진짜로 그냥 대상이 무엇이든 간에 이것을 그냥 상업적으로 이용해서 재밌게 할 수 있어라는 식의 너무 가벼운 생각이었던 건지, 아니면 일각에서 의문을 삼는 대로 아니 거기 정용진 대표가 멸공 뭐 멸콩 이런 거 할 듯이 굉장히 우익인 사람이니까 당 그 대표한테 잘 보이려고 이른바 한상 말아 올리려고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의심하는 분도 있는데 설마 저는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설마 이런 걸로 예. 그러진 않아요. 그러면 뭐 이 중간에 어딘가 잘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이게 이렇게 논란이 되고 그 당사자들에게 그 상처를 주고 그러면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빨리 수습을 해야 되는데 여기 굉장히 철없이 거기다 대고 그러니까요. 공당인 국민의힘에서 가서 참- 샌드위치 먹어야지 네. 내일 아침에 무슨 뭐 스타벅스 가야지 이런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요. 참 이거는 참 국민의힘 물새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민의힘의 현주소를 좀 보여주는 대목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또 우리 박 의원님께 뭐 이제 그 케빈 김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가 뭐 한동훈 후보를 지원한 친한계 의원들에게 선거 끝나고 분명히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화를 냈는데, 요거에 대해서 향후 전망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그런 말할 본인들이 그게 되나? 아니 과거 자기들이 한덕수로 후보 갈아치우기 할 때 그 네. 어떤 행동들을 했는지 그 한덕수 쫓아다니면서 한덕수로 후보 바꿔야 된다고 얘기했던 사람들 많아요. 그 당에. 네. 그리고 한밤중에 진짜 이 정말 이 정말. 쿠데타 같은 네. 그런 후보 교체 시도가 있었는데 당원들이 그걸 막았잖아요. 그거 정리하고 넘어갔습니까? 근데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물론 뭐 외연상 해당 행위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있는데 모든 일은 원인과 결과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원인 제공 없는 결과는 없어요. 때문에 자신들이 당 지도부로서 당을 이렇게 운영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서 여전히 조금의 책임도 자성도 뭐 없는 거 아닙니까? 선거 끝나고 아직도 자기들이 지도부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지금. 네. 이번 지방선거, 네. 재보궐선거 끝나고 그럴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재밌는 게 당에서 공문이 내려왔어요. 네. 공문이 내려와서 다른 후보 돕지 마라 이렇게 내려왔는데, 솔직히 그거 한동훈 후보 제외하고 그거 돕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기서 뭐 민주당 후보 돕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면 뭐 무소속 후보 김재원 후보가 한 명 다른 그런 적이 있지만 다른 후보들 돕는 사람 없어요. 근데 우리 당 전 대표였던 한동훈에 대해서 이 양반 제명 당한 것 자체가 부당한 거 아니냐라고 서병수 의원도 얘기하시고 다른 여러 의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건 아니다. 오히려 해당하고 있는 건 우리 당 지도부다. 당 지도부가 미국 가서 엉뚱한 짓 해서 조롱거리 만들고 그다음에 윤리위원장이라든가 당무감사위원장을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을 임명해서 이걸로 해서 막 칼춤추게 만들면서 여러 사람 잘라내고 그러다가 다 거꾸로 그 법원에 의해서 가처분 신청 받아들이게 해서 당을 망신살이 뻗치게 한 게 누구냐,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도 뭐 공문까지 내려보내면서 저렇게 얘기하는 건 빌드업하고 있는 거죠. 네. 우리가 끝난 다음에 당권 계속 잡아서 이 우리와 반대되는 사람들 다 쳐버리고 그다음에 뭐 윤호개인 만세로 가겠다는 건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안 될 거라고.